동호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9일 3월을 마감하는 3월의 마지막 부산 금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배당 승부사 강 팀장과 새벽조개 지킴의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3월을 마감하는 월말 경마답게 매경주 12마리가 꽉꽉 채워져 나왔는데, 자, 지난주 부산 금요 6경주에서 또 고배당을 또 멋지게 주력으로 109배짜리를 때리셨는데, 이번 주도 한번 배당을 노려볼 만하겠죠? 굉장히 난타전인 것 같아요.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인기마보다는 복병마들의 선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이 월말 경주기 때문에 더더욱 상금이 부족한 마방들, 또 상금이 여유 있는 마방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마도 상금 부족한 마방들이 승부지가 좀 더 높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이번 주 그런 마방들이 준비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마방 상금을 먼저 체크하신 후에 또 주로 상태에 분명히 또 외곽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선을 공략할 마필들 위주로 한번 풀어가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월말 경마답게 매경주 좀 타이트하게 경주가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셨다가 3월 29일 부산 금요경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난주에 고배당에 적중을 만들어내신 강 팀장이 준비한 금요경마 현장 승부처는 4경주와 7경주입니다. 4경주와 7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강백호는 2경주와 후반부 9경주, 2경주와 9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면서 3월 29일 강 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1경주부터 출발합니다. 5번과 3번이 따라붙습니다. 2번 나엘란 단독 선대 안쪽에 3번 나 한방 선수가 치고 나왔습니다. 2번 3번 3번 2번 동영 5번 나 그랜드 돌풍. 자, 금요경마 1경주 1000m 국산 6등급 총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과 실전에서 아직 입상 경험이 없는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 아마도 현장에서는 9번 천년의 약속, 6번 최강 위령, 외곽의 11번 레인보우 파크까지 인기를 나눠 가지는데, 자, 이 6번 최강 위너, 이 조인권 기수가 최근에 조금 주춤했고, 또 지난주에는 그 기승정지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6번 최강위로 직주를 하는데 싹수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예, 이게 이제 굉장히 탄력이 좋죠. 무엇보다 이제 순간의 법칙이라고 국내에서 3군 마필, 그 마필이 이제 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욕적으로도 준비를 했고요. 무엇보다 주목하셔야 될 게 29점 문제복 마방이 많은 마필들을 다 타조에 뺏겼어요. 그로 인해 마방이 거의 와야 될 분위기까지 정말로 어려운 마방으로 정말로 아쉽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이번 주입니다. 그러니까 총력전이라는 얘기죠. 자, 2개월 동안 수득 상금이 3,972만 원이에요. 정말 축구 배고픈 마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데뷔전부터 우승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곽으로 밀린 11번 레인보우 파크. 최근에 경마를 하시는 분들이 부산 경마 참 애를 많이 먹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선행권 마필들이 유리했으나 선행을 나가도 꼭 직선주로 해서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또 지난주 역시도 안쪽으로 진로를 선택한 마필들은 모두 입상에 실패를 했는데, 11번 레인보우 파커 오히려 직전의 안쪽 게이트보다는 좀 더 유리한 마필이 되겠고, 배당을 내준다면 5번 스타보이라는 마필인데요. 직전 데뷔전에서 별다른 걸음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경주는 요하니스 기수가 기승한 가운데 9번 천년의 약속과 2마리 동반 출전을 시켜서 최선 강공 승부를 던진다면 5번 스타보이도 직전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볼 수 있겠고, 자, 9번 천년의 약속 주행 좋은 검사 때 스타트 능력이 빨랐고, 또 조성원 기수가 앞선에 붙이면서 같이 뛰었던 디바인드 윈드라는 19조의 아주 능력 마필과 비록 격차는 좀 벌어졌습니다만도 직선 구간에서 안쪽 주로, 그 무거운 주로에서 주행조고 검사를 받았다는 것은 좀 더 상향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저희 방송에서는 9번 천년의 약속, 현장에서 대가리 팔리겠지만 9번을 중심으로 6번, 5번, 11번 이렇게 3마리를 추천드리면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경주 1300m 국산 6등급 강백호가 좀 일찌감치 현장 승부처를 공략을 합니다. 자, 왜냐면 이번 경주는 분명한 것은 2번 국민스타라든지 12번 타이틀코드 저배당 막권은 절대로 제가 추천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한 마리는 전형적으로 선행을 가야 더 띄워주는 마필이고 한 마리는 매번 인기몰이에 졸전을 펼치고 있는데 자 2번 12번에 허점을 파고들 마필도 다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2번 12번을 일단 뒤로 하고 현장에서 배당을 한번 넉넉하게 노리는 이경주 1300 강백호가 한번 현장 승부처 일찌감치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고요. 국산 6등급 경주 뚜렷한 충마가 없는 총 12마리가 출전을 했는데 뭐 안쪽에 3번 로즈블릿, 5번 라이징 치프라든지 또 7번 해피게이트까지 인기를 나눠가지는 경주인데 자, 그 가운데 그래도 실전에서 조금씩 걸음의 변화를 보이는 7번 해피게이트 어떨까요? 일단 거리 강점이 있죠. 그리고 또 외선 최적 전개고요. 또 아낄 이유가 없는 14조 윤영기 마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정동철 기수가 최근 입지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강단 있는 기승수를 또 어필해야 되고 또 이번 경주 일단 이런 편성에서는 충분히 막판 한 발을 보여줄 수 있는 조로의 찬스이기 때문에 최선의 말머리 결대로만 풀어간다면 입상의 한 자리는 충분히 잣잘 공산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쪽에 3번 로즈블릿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기림 늑발을 하면서 늦었고 이번에는 임성실 기수. 자, 임성실 기수가 56km 이상을 타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뭐 딱 맞습니다. 오히려 늘어난 거리 좀 더 유리한 마필이 되겠고 5번 라이징 치프 같은 경우는 직전 3월 16일 날 연습 주행에서 외곽 늑발기를 좀 보였고 후미에서 날라오는 걸음은 좋았는데 자, 이 마필이 사실 2월 2일 날 주행조교 검사 때는 초반 발빠른 모습도 보였거든요. 거기에 또 이성재 기수가 직조를 하고 나오는데 어차피 데뷔 전에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아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직전 경주에 시종 외곽을 돌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배당권 마필이죠. 바로 4번 투투해머. 자, 직전 9번 게이트였는데 시종 너무 외곽을 돌면서 안쪽에 1번 모닝왕자는 선행을 나갔지만 오히려 4번 투투해머는 외곽을 돌고도 끝걸음을 다 끌어내지를 못했던 만큼 자, 이번 경주 1번 모닝왕자도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배당만은 4번 투투해머가 좀 더 유리하게 뛸 수 있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현장에서 7번 해피게이트를 중심으로 3번, 5번, 4번 쪽으로 이렇게 한번 분산 배팅을 추천드리면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4경주 경주거리 1600 국산 6등급 경주. 자, 이번 경주는 강 팀장께서 준비한 금요경마 첫 번째 현장 승부처인데요. 총 12마리가 출전을 했지만은 1600에서 뭐 그렇다고 아주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마필은 없습니다. 자, 지난주 부산 6경주에서 자, 999 배당을 한번 또 멋지게 109배짜리를 주력으로 때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강 팀장님께서 매주 한 구라씩 제대로 예. 때려드립니다. 예. 자, 이번에도 한번 한 구라 노려도 될까요? 예. 이번 경주도 그런 맥락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고요. 또 이번 경주로 해서 준비를 굉장히 잘한 마필이 있어요. 배당까지 확실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큰 몰빵 경주는 아니더라도 뭐 소액으로 충분히 뻥튀기 할 수 있고 여기서 또 배당 때려가지고 후반부 시원하게 또 여유롭게 경주를 즐기실 수 있도록 제가 제대로 준비했으니까요. 거두절미하고 부산 4경주는 특급 승부처입니다. 철저히 배당으로 한번 멋진 승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600 강팀장의 4경주 승부처가 되겠고 5경주로 갑니다. 자, 5경주 경주거리 1800 혼합 4등급. 사실 금요경마에서 대부분 후반부에 또 금요경마에서는 웬만해서는 1800 경주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데 자, 이번 주는 월말 경마답게 그것도 외산 4등급의 1800m를 만들어 놨는데 자, 현장에서는 5번 브라이언 파크 안쪽에 4번 컬린 판타지아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겠고 외곽에 8번 백악한까지도 입상 도전이 가능한데 자, 이번 경주 5번 브라이언 파크 승급전에 자, 직전 경주에 외곽에서도 잘 뛰었습니다. 걸음이 좋았죠? 예, 걸음이 좋았고 승급전인데 외산 경주 4등급 뭐 만만한 사이즈를 만났기 때문에 출전한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떨까요? 예, 일단 뭐 30조 울줄리 마방이 이번 경주 양동작전 위에 동반 출전시켰고 이번 달구와 함께 아무래도 이번 달구는 조금 부담이 좀 높아졌고 내선에 갇힐 염려가 있는 반면 5번 브라이언 파커는 뭐 외선을 공략할 것이고 최시대 기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는 거 무엇보다 자 3월 3일 이경주 낙승을 거뒀습니다.
후창마를 물론 약했다고는 하지만 사마신차 이거 작은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때 당시 사실 감기 여파가 좀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 띄워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마체도 더욱더 단단해졌고 소위 얘기해서 걸음발이 튀인 마필이 바로 5번 브라이언 파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기도 결대로 풀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담 중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4번 컬린 판타지아도 서승훈 기수의 기승술로 근데 공교롭게도 4번 5번 두 마리를 서승훈이가 조교를 해봤는데 뭐 간을 보려고 조교를 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실전에서 너무 기복을 보이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마필이 되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점핑 마필들이 있죠. 자, 5등급 마필인데 감량 이점을 발휘하기 위해서 11번 권토중래와 12번 재생명리는 점핑을 했습니다. 자, 근데 11번 권토중래라는 마필은 매니피엘통입니다. 또 그런데 이 마필은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모래를 맞으면 안 뚫려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할 수가 있겠고 조인권 기수가 정성을 다했는데 초반은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선을 돌고 모래를 맞추지 않고 레이스를 펼친다라면 11번 권토중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자, 직전 경주에 아쉬움을 남겼던 선의비우의 끝걸음이 한 발이 부족했던 8번 백악관 역시도 거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밀어붙인다라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마필이다. 자, 하지만 이번 경주는 5번 브라이언 파크가 부담 중량도 줄었고 비록 거리적인 경험은 없지만 초반부터 적극 공세를 펼쳐나간다라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방송 5번 브라이언 파커를 중심에 놓고 8번, 11번 자 거기에 나머지 마필 자 이번 경주 4번 컬린 판타지아도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뭐 요 마필까지도 안고 간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최종 막권 전략은 5번을 중심으로 4번, 8번, 11번 이렇게 추천드리면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6경주 경주거리 1200m고요. 이번 경주는 아주 재밌는 경주죠. 총 12마리가 출전을 한 가운데 7번 블랙실더, 8번 유로공주, 9번 레이싱 갤러퍼. 자 승급전에 외곽으로 좀 밀렸다고 조금 인기도에 밀려있는 11번 노멀 클래식까지. 자 11번 노멀 클래식이 최근 두 번의 경주 무조건 다 선행을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특별한 선행권 마필이 7번 블랙시드란데 그렇죠. 9번 레이싱 갤러퍼 더 나가서는 뭐 요 두 마리 정도인데 김태경 기수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노련한 말머리만 뒷받침이 된다면 워낙에 뭐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고 최근에 보여준 그 연투 능력 물론 6등급이긴 했습니다만은 나름 경주 내용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발군의 스피드를 과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철저히 외선 최적 주로 상태를 이용해서 선행력을 과시할 것이고 만에 하나 선행에 실패했더라도 김태경 기수가 7번이나 9번 바로 옆에 모래만 맞지 않고 바로 옆에 붙여 타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작전을 잘 수행해 준다면 11번 노멀 클래식은 근성 있는 마필이니까요. 이번에도 5등급 경쟁력을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의 마필은 바로 7번 블랙실드라는 마필입니다. 자 사실 이 마필이 작년 6월 달에 그때 당시에 입상을 할 때 상당히 외곽으로 이렇게 좀 치우치면서 올라왔던 마필이고 이게 원래 19조 마필에서 10조 김남중 조교사로 이적을 한 마필인데요. 휴양 기간 동안 잘 먹고 왔고 또 이호식 기수가 직조를 했는데 만약에 모래를 맞았을 경우에는 한번 대비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너무 과하게 그것도 39주 만에 나와서 너무 강하게 인기를 모은다라면 한번 현장에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8번 유로공주 직전에 조성구 기수가 최선을 다하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전개지만은 그래도 곱게 레이스를 펼친다라면 충분히 가능하겠고 9번 레이싱 갤러퍼 차 요거 나올 때마다 인기마죠. 최근 두 번 다 결정적인 패인 요인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직선에서 발을 제대로 못 바꾼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조인권 기수가 훈련을 담당을 했는데 제가 뭐 부산에 가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동영상 조교를 봐서는 정말 승부조교다운 아주 강도 높은 국산 4군 치프 리더와 붙여서 강한 승부 훈련을 했는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9번 레이싱 갤러퍼가 초반부터 거리를 줄여 나왔기 때문에 아낄 이유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자 현장에서는 뭐 7번, 8번, 9번, 11번 뭐 이런 식으로 인기를 나눠갔지만은 자 이번 경주 좀 더 공격적으로 한번 때려본다라면 9번을 놓고 8번, 11번 거기에 2번 르네상스맨도 직전 경주의 후미권에서 시종 제어를 하고
좀 흔히 말해서 제가 좀 과한 표현으로는 승부지가 너무 약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인데요. 최시대 기수가 21조에서 강한 승부 기수인 만큼 뭐 2번 거기에 7번 블랙시드는 현장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한번 공략을 하는 것도 배팅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자, 좀 더 공격적으로 추천드린다라면 9번 레이싱 갤러퍼를 축으로 자, 일단 11번 로멀 클래식으로 기본 막권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안쪽에 2번 르네상스맨 거기에 7번 블랙실드 거기에 자, 나머지 마필 뭐 8번 유로 공주까지 한번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7경주 경주거리 1300m 경주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부산 6경주에서 999 막권을 잡아내셨는데 자, 이번에는 7경주에서 한번 100배 넘는 막권을 한번 잡아보신다. 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부산 7경주이 몽석을 깔아줬으니까 한번 잘 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경마 트렌드 자체가 워낙에 난타전이에요. 초반 자리 다툼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7경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한 데는 상승세의 마필들 중에 분명히 내용이 덜덜한 인기 마필들이 한 2마리 정도 존재합니다. 요거 괜히 무리하게 보이는 액면만 놓고 판단했다간 그냥 정말 휴지통으로 막권이 허무하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게 제가 철저히 준비했고요. 내용 있는 마필 위주로 똘똘 말아서 제대로 된 마필 추천드릴 예정이 있으니까요. 우선 7경주 배팅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중배당 이상을 노려볼 계획을 갖고 있는 회원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산 7경주 강 팀장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주 고배당을 잡아내고 있는 강 팀장의 7경주 현장 승부처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8경주로 갑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경주 초반에 발빠른 마필이 다수 출전했고 또 승급전에 나서는 5번 썬더레인, 8번 골든라이트, 11번 영광의 포스까지 상당히 난타전 경주입니다. 자, 여기 6번 나키타 역시도 10주의 공백을 갖고 나왔지만 이 녀석 역시도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인데 문제는 3번 성산 사이먼과 12번 통일 한국이 과연 어떤 승부를 던지느냐. 모두 레이팅이 50점. 뭐 3착만 돼도 그냥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번 경주 11번 영광의 포스 뭐 홀가분합니다. 이 마필은 그렇죠. 뭐 승부에서 깨져도 상관이 없고 그렇죠. 승급전에 예. 또 부담 중량도 줄었고 외곽이고 예. 앞장 뒷장 다 있고 어떨까요? 전개도 좋죠. 예. 앞선이 싸울 가능성이 있어요. 3번 예. 성산 사이먼, 6번 나키타, 11번 통일 한국 모두 전형적인 스피드형 각질을 갖고 있거든요. 저마다 앞선을 노릴 겁니다. 그렇다면 11번 영광의 포스 사실 이 마필을 제가 맨 처음 봤을 때는 조금 스피드가 딸리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직전 경주는 엄청난 스타트 능력을 과시하더라고요. 물론 이번에는 앞에는 못 갑니다. 워낙에 발빠른 마필이 많아서. 그러나 2반매를 물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선 경합이 일어날 경우 바로 외선 2반매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가볍게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또한 11번 영광의 포스는 변창덕 마주의 마필이에요. 굉장히 경마에 대한 열정이 많으신 분이고 또 변창덕 아나운서 많이 기억들 하실 거예요. 예전 올드 팬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11번 영광의 포스는 관리도 잘했고 전개도 좋고 반드시 노려야 될 마필이라는 거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든 여건으로 좀 불리해진 마필은 12번 통일한국이 되겠고 3번 성산 사이먼도 직전 경주 직선주로 해서 외측으로 삐지면서 거의 담벼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57kg의 부담 중량을 얼만큼 이겨내고 또 얼만큼 초반에 선두권에 붙어 나오느냐가 관건이 되겠고 자, 6번 나키타 이것도 승급전입니다. 거리 경험이 없이 1300을 도전을 나섰는데 3월 23일 날 3번 성산 사이먼과 같이 주행 조교 검사를 받았는데 성산 사이먼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따라가고 성산 사이먼은 안쪽에서 또 나키타는 직선주로 중간쯤에서 올라오는 걸음이었는데 자, 3번 성산 사이먼 사실 권석원이 놓고 막권을 강하게 어필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또 57kg 능력은 충분한 마필이지만 좀 더 공격적인 마필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6번 나키타도 승급전에 걸음이 좋고 여기서 5번 썬드레인 역시도 정도현 기수인데 부담 중량이 무려 4kg가 줄었죠. 요 마필도 최근에 2연승 가도
뭐 12번 통일한국까지도 가능성이 있는데 자 저희 방송에서는 그래도 11번 영광의 포스를 한번 중심에 놓고 때리는 것도 좀 더 공격적인 마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11번 6번을 기본 막건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요. 11번을 놓고 자 5번 썬더레인. 자 사실 여기서 배당 마필은 2번 마초 명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은 앞선이 싸우기를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했는데 문제는 초반이 느리다는 겁니다. 거기도 또 1200이 1300 막판 직전 경주에 3번 성산 사이먼. 그런데 부담 중량을 계산을 해보면은 3번 성산 사이먼은 52kg를 달았었고 직전에 마초명운은 51kg인데 얘는 57kg입니다. 그러면 직선에서 2번 마초명운이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 자 2번과 3번까지 넉넉하게 한번 11번 넣고 6번, 5번, 2번, 3번까지 그렇게 추천드리면서 아무리 최근에 다실바가 부산에서 랭킹 1위까지 올라갔는데 뭐 좀 한번 참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또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구경주 경주거리 1400 혼합 3등급 한번 노리고 가고요. 자 제가 화요일날 게시판을 통해서 분명히 이번 경주는 배당을 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번 예스파워가 최근에 상승세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체격도 좋은 테스타 마타의 자마 현장에서 대가리 팔리지만 이 녀석을 대가리 놓고 때려서는 먹을 게 없는 빨갱이도 때려야 되지만 4번 예스파워가 부러지는 순간 이번 경주는 중고배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 예스파워를 뒤로 하고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 한번 넉넉한 중배당으로 때리는 만큼 배당주 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10경주로 갑니다. 자 10경주 1200m고요. 이번 경주는 2번 신비한 바람 자 거기에 4번 탱이바이트 9번 천년의 바다. 자 이번 경주는 4번 탱이바이트 거리를 줄여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 마필이 발이 느리지는 않죠? 그럼요. 빨리 붙죠. 예, 어떨까요? 예, 일단 앞선이 치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요번 1200 단거리 스피드형 마필들이 총출동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페이스 경주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4번 탱이바이트 다실바 기수가 그렇게 스타트 능력이 나쁜 기수가 아니잖아요. 아마 바로 앞선 싸움을 이용해서 레이스를 빠르게 붙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 탱이바이트가 직전 경주 물론 선착마 그러니까 우승마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만 근성이 아주 돋보였거든요. 이번에는 거리적으로도 유리하니까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충분히 4번 탱이바이트는 매니피 자마답게 역습을 노리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발 빠른 마필은 1번 샴페인 파티 2번 신비한 바람 거기 5번 썬더돔까지 발이 빠른 마필인데 2번 신비한 바람 같은 경우는 직전에 외곽 자 김호수 기수가 조금 아쉬움을 많이 남겼던 경주가 되겠고요. 자 17번 쇼트스톰도 종반 끝걸음이 좋은데 요것도 한번 배당을 터뜨렸고 직전 경주에는 마지막 한 발 또 의외로 나름 1200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 12번 게임 체인저는 직전에 진로가 너무너무 막혔던 마필입니다. 김호수가 2번 신비한 바람과 12번 게임 체인저 그중에 2번 게임 신비한 바람에 가서 앉아서 좀 더 승부율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12번도 직전에 계속 내주로에서 막히면서 150에서 틀어서 나와가지고 그걸 보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생쇼를 하고 자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못 들어가고 자기는 2번에 가서 앉아있거든요. 뭐 승부율은 2번 뭐 김호수 기수가 나름 이게 더 좋으니까 여기 탔겠지만은 그렇죠. 예, 뭐 12번 게임 체인저도 가능성이 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9번 게이트는 천년의 바다. 자 이 마필이 작년 10월 달에 1600을 뛰고 걸음이 조금 공백을 보였습니다. 특별한 질병은 없고요. 또 거기에 조성곤 기수의 기승수 이 말도 발이 느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1300 3월 9일날 주행조고 연습 때 보니까 뭐 거의 널널하게 잡고만 있고 또 페르디 포모로이가 지난주 2류경마 6경주에서 5착인가 됐거든요. 앞에 나가면서 그 녀석과 같이 1등급 마필인데 자 발빠른 장점을 한번 노린다라면 9번 천년의 바다도 이번 경주 한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저희 방송 자 9번을 놓고 2번 4번 7번 7번은 좀 뭔가 조금 좀 덜 땡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직전에 뛴 걸음이 있기 때문에 자 7번까지 한번 공격적으로 자 9번을 놓고 2번 4번 7번 이렇게 추천드리면서 마지막 11경주로 갑니다. 자 부산 금융경마 마지막 1200m 2등급 경주고요. 자 외곽에 12번 하늘누리 거기에 11번 메이저 알파 1번 천년의 강까지 인기를 나눠 가지겠고 자 그 틈새를 노려볼 마필은 1조 백광열 마방에서 양동 출전한 7번 스마트 댄서 뭐 요 정도의 마필이고 뭐
뭐 배당을 더 내준다라면 5번 최강드림 정도가 추임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문제의 마필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예. 12번 하늘누리. 예. 야 정말 이거 늦찬이 그렇고 빼잔이 그렇고 예. 아주 조금 좀 계륵 같은 마필일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직전에 깝대기 아주 직선에서 김혜성 기수 진 이겼죠. 팔 안 빠졌나 모르겠습니다. 예, 진 이겼습니다. 한 20대 이상 때리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예. 자 12번 하늘누리. 그 대신에 11번 메이저 알파는 직전에 복귀를 보시면 딱 게이트가 나왔는데 꼭 잡고. 완전히 잡고만 무슨 뭐 연습 주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동철이가. 근데 이번에 외곽이고 예. 또 마지막에 한 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말. 예, 예. 자 11번 메이저 알파 어떨까요? 저는 만에 하나 11번과 12번 12번 하늘누리와 11번 메이저 알파 딱 두 마리를 놓고 선택하라면 저는 단언컨대 11번 메이저 알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강 의원님이 워낙에 또 복귀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직전 경주 너무도 아쉬움이 많았고 그리고 직선에서 끝걸음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12번 하늘누리는 라스트 랍타임이 13초 4예요. 반면에 메이저 알파는 12초 5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1초 차이가 나는 거죠. 1초면 4마신이라는 거거든요. 4.5마신. 그럼 굉장한 라스트 주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번 경주만큼은 최선의 말머리 그거 하나만 동반된다면 그것만 보여준다면 정말 정동철 기수가 정신 바짝 차리고 최선의 취입작전 최선의 선입작전만 펼쳐준다면 충분히 앞에 가는 마들 소위 얘기해서 다 때려잡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1번 메이저 알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1번 천년의 강도 공백을 좀 갖고 나왔지만 게이트 2점에 거리를 줄여 나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 자 7번 스마트 댄서 역시도 직전 경주의 조인권 기수가 중후미 그 전개 속에서 조금 의외로 걸음이 좀 덜 나오지 않았냐. 이것도 뒷심 여력이 좋은 마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11번 메이저 알파와 같이 연일 붙어가 다니면서 병합훈련까지 했기 때문에 아낄 이유가 없겠고 12번 하늘누리는 능력대로 뛴 대로만 보여주면 됩니다. 하지만 직전에 너무 깝대기를 좀 베껴서 만약에 부러진다라면 12번 하늘누리가 이번에 10번 해운대 역을도 발이 빠르고 안쪽에 로드셀도 발이 빠르고 그렇다 보면은 직전처럼 그렇게 빠른 선입 전개 속에 레이스는 그렇게 쉽게 풀어나갈 경주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직전 경주에 아쉬움을 남겼던 5번 최강드림 아주 배당을 내줄 고배당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직전에 이희천 기수가 타고 전혀 그냥 뒤에서 광팔다 말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 비록 착차는 좀 있었습니다. 11번 하늘누리라든지 11번 메이저 알파한테는 조금 격차가 있었지만 이 녀석 역시도 마지막 활용 타임이 12초 7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몰아냈다라면 막판 끝걸음 5번 최강드림 반드시 어느 구멍이라도 한 구멍은 넣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아마도 12번을 축으로 이 11번 메이저 알파 1번 천년의 강 거기에 7번 스마트 댄서까지 인기를 나눠가지는데 저희는 좀 공격적으로 한번 추천을 드린다면 11번을 중심으로 자 1번 7번 5번 이렇게 한번 때리는데요. 12번 하늘누리 11번 12번은 너무 저배당이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저희 방송에서는 11번을 놓고 1번 7번 5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11경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말 경마입니다. 그런 만큼 부산이랑 서울이랑 이 상금 체계가 틀립니다. 조교 그 마방에서.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관리사 협회에서 월급을 주지만은 부산 같은 경우는 각 마방에서 조교사가 관리사 또 뭐 팀장 예, 다 챙겨줘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월말 경마에는 상금이 부족한 마필들은 무조건 벌어야 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상금을 벌든 안 벌든 그 그렇죠. 관리사 협회가 딱 그 노조가 딱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월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는 월말이나 월초나 상관이 없고 부산은 조금은 그게 좀 디테일하게 그렇죠. 예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 팀장의 4경주 7경주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번 주에도 항구라 4.7경주에서 항구라 한번 때려보시길 바라겠고요. 강백호는 2경주 9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면서 3월 29일 아주 날씨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요즘 뭐 노처녀가 시집을 가나 왜 이렇게 바람도 불고 그 날씨가 봄 날씨답지 않게 이번 주에는 좀 금요경마에서 아주 따뜻한 날씨에서 한번 멋진 적중을 현장에서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자 저희는 현장에서 3월 29일 더 멋진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합니다.